10년 후 우리가 사는 법. 10년 뒤 세상이 완전히 바뀐다. 변화의 징조들. 1장. 스마트폰이 사라지는 날. 나는 아침에 눈을 떴지만 손에 익숙하게 쥐고 있던 스마트폰이 보이지 않았다. 그 순간 약간의 공허함과 동시에 묘한 해방감이 느껴졌다. 수년간 나의 삶을 장악했던 작은 네모난 화면이 사라진 것이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다. 메시지를 확인할 수도 알람을 다시 맞출 수도 없었다. 하지만 곧 깨달았다. 손목에 찬 AI 밴드가 내 모든 일정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 심지어 나는 아직 깨어있지도 않았는데 오늘 하루에 필요한 알림과 할 일을 이미 숙지하고 있었다. 거실로 나오자 벽면 전체가 홀로그램 화면으로 변환되었다. 뉴스, 날씨, 내 일정, 심지어 나의 건강 상태까지 떠 있었다. 나는 자연스럽게 허공에서 손가락을 움직였다. 오늘 아침 회의 일정 확인. 순간 내 앞에 3D 회의 캘린더가 떠올랐다. 터치할 필요도 스마트폰을 들 필요도 없었다. 길을 나서면 자율주행 차량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핸드폰 대신 나는 안경처럼 생긴 AR 장치를 쓰고 눈짓과 뇌파로 경로를 선택했다. 버스 정류장, 길거리, 심지어 카페조차 내 위치와 습관을 알고 있었다. 오늘은 카페라떼 대신 녹차라떼를 권장합니다. 카페인의 섭취량이 많아요. AI가 조용히 알려주었다. 나는 문득 생각했다. 스마트폰이 없다고 세상이 불편한 게 아니라 세상이 내 손안에 들어왔다는 걸 잊고 있었던 거구나. 길을 걸으며 나는 과거의 나와 미래의 나를 동시에 바라봤다. 10년 전 나는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 하루를 낭비했다. 10년 후 나는 눈과 손짓, 생각만으로 삶을 제어하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질문이 남았다. 과연 이렇게 모든 것이 자동화되고 연결되면 인간다운 경험은 어디에 남을까? 나는 그 질문을 품고 홀로그램 화면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 느꼈다. 편리함이 편안함과 같지는 않다는 사실을. 의장. 냉장고가 장을 보는 시대. 나는 부엌에 들어서며 익숙하지만 낯선 풍경을 마주했다. 냉장고 문을 여는 순간 더 이상 내가 장을 보고 유통기한을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 벽면 스크린에 오늘 아침 식사 추천 메뉴가 떠 있었다. 오늘 아침은 오트밀과 블루베리, 카페인 없는 허브티를 권장합니다. 재고 부족한 식재료는 자동 주문 완료.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손을 뻗어 화면 위를 스치자 냉장고 내부에 부족한 식재료가 표시되었다. 그리고 메시지가 떴다. 배달 예상 도착 시간 오늘 오후 1시. 유통기한 5일 미만 식재료는 모두 신선하게 교체 완료. 나는 잠시 냉장고 앞에서 멈췄다. 예전 같으면 마트에 가서 장바구니를 들고 무슨 재료가 필요했는지 고민하며 때론 식재료를 잊어버려 음식이 상하기도 했을 것이다. 이제는 AI 냉장고가 내 식습관, 건강 상태, 운동량, 취향까지 분석해서 나를 위해 완벽한 식사를 준비한다. 나는 단지 손을 들면 되었다. 주문? 이미 끝났다. 정확히 17분 뒤 배송 완료라는 알림이 나오자 나는 커피를 홀짝이며 웃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 의문이 떠올랐다. 내가 음식을 고르는 즐거움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자동화된 편리함 속에서 나는 결정권을 잃었다는 안도와 동시에 작은 상실감을 느꼈다. 냉장고가 모든 것을 관리하지만 나의 선택이 없어진 공간은 어딘가 공허했다. 그날 점심 나는 AI 추천 메뉴대로 오트밀을 먹으며 과거 엄마와 함께 장을 보던 기억을 떠올렸다. 이거 사야지 저거 사야지. 소소한 선택의 즐거움, 냄새 맡고 만져보고 실패하며 배우던 과정들. 그 모든 것이 한 번에 사라졌다. 나는 알았다. 편리함과 인간다운 경험은 서로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AI가 나를 위해 모든 걸 준비해도 나의 삶은 여전히 내가 느끼고 선택하는 순간으로 완성된다. 그래서 나는 커피를 마시며 냉장고의 자동 주문 시스템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짐했다. 편리함을 누리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순간만큼은 놓치지 말자. 3장. 수명 150세 시대, 삶은 길어지지만 만족도는? 나는 병원에서 나온 후 길을 걸으며 스스로를 돌아보았다. 심장이 뛰고 호흡이 오르내리며 오늘도 살아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미래의 긴 시간이 겹쳐 보였다. 150세. 이 숫자는 이제 공상과학이 아니라 계획과 통계 속 현실이 되었다. 내 몸은 더 이상 8, 90세로 끝나는 게 아니다. 하지만 그 긴 시간을 어떻게 채울지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 장수의 축복과 저주. 길어진 수명은 분명 축복이었다. 나는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든 순간을 지켜볼 수 있고 손주가 태어나고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을 마음껏 느낄 수 있다. 하지만 긴 삶에는 그림자가 있었다. 은퇴 연령이 사라지고 일할 기간이 계속 늘어난다. 연금과 자산 계획은 지금보다 훨씬 더 복잡해진다. 친구, 배우자, 사랑하는 사람들은 언젠가 먼저 떠난다. 150년을 산다는 건 삶의 만족과 행복을 수십 번 다시 계산해야 하는 시대였다. 그리고 나는 그 순간 불현듯 시간이 길어질수록 인간은 외로워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질 좋은 삶을 설계하는 법. 나는 길어진 생애를 단순히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만드는 법을 고민했다. 배움의 연속, 지식은 쌓고 경험은 기록한다. 관계의 선택, 얕고 넓은 인간관계보다 깊고 진심 어린 관계를 유지한다. 건강관리의 혁신, AI와 기술을 이용하지만 인간의 감각과 경험을 존중한다. 자아 발견의 여정, 긴 살 속에서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이 의미 있는지 계속 질문한다. 나는 결심했다. 길어진 삶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남고 어떻게 의미를 느낄 것인가의 문제다. 새로운 도전과 불안. 길어진 삶은 선택지를 폭발적으로 늘린다. 무엇을 할지, 누구를 만날지, 어디에 시간을 쓸지. 그 모든 선택은 책임과 불안을 동반한다. 하지만 그 불안 속에서 나는 자유를 느꼈다. 더 이상 시간이 부족해서 포기할 이유가 없었다. 150년이라는 시간은 나에게 스스로의 삶을 디자인할 기회를 준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길어진 살 속에서도 나다운 삶을 지킬 수 있다면 150세의 삶도 충분히 아름다울 거야. 4장. AI가 의사를 대신할 날. 나는 병원 로비를 걸으며 이전과는 다른 차가운 공기와 정밀함을 느꼈다. 여기는 AI 진료 시스템이 전면 도입된 미래 병원이었다. 사람 의사의 존재는 최소화되었고 대신 기계의 눈과 알고리즘이 내 건강을 계산하고 있었다. 기계가 내 몸을 읽다. 체온, 혈압, 심박, 혈당, 뇌파까지. 모든 생체 정보가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AI는 단 몇 초 만에 위험 수치 감지. 의상 없음 확률 99.7%라는 메시지를 띄웠다. 나는 처음에는 감탄했다. 이 정도면 사람 의사는 필요 없겠구나. 하지만 기다릴수록 이 정확함이 주는 섬뜩함을 느꼈다. AI는 나의 질병을 정확히 분석하지만 내가 느끼는 공포, 걱정, 불안, 이 병을 어떻게 버틸까라는 감정은 이해하지 못했다. 공감 없는 완벽함. 진료가 끝나자 AI는 차트와 치료 계획, 복용 시간, 생활 습관 수정 권고까지 모두 출력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혼자가 된 기분이었다. 정확한 치료 계획이 있어도 마음을 다독여주는 말은 없었다. 그때 인간 의사 한 명이 조용히 다가왔다. 불안하시죠? 숫자는 괜찮다고 해도 마음은 다를 수 있어요. 나는 깨달았다. AI는 몸을 살릴 수 있지만 마음까지 살릴 수는 없다. AI와 인간 의사의 공존. AI는 정확성, 속도, 효율을 담당하고 인간 의사는 공감, 위로, 선택의 안내를 담당한다. AI 위험 수치 0.3%, 진단 완료. 인간 의사 걱정하지 마세요. 함께 잘 버텨봅시다. 나는 이 단순한 차이가
생존 확률보다 더 큰 안도감을 준다는 사실을 느꼈다. 미래 의료의 모습. 진료가 끝난 후 나는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다. AI가 모든 질병을 정밀하게 관리하는 시대에도 결국 인간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힘을 얻는 존재라는 것을. 정확하고 빠른 기술과 따뜻하고 느린 인간의 경험. 이 둘이 합쳐졌을 때 비로소 완전한 치료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나는 명확히 알았다. 5장. 선택의 시대 AI 진료 vs 인간 진료. 병원 복도는 마치 두 개의 세계로 나뉜 듯했다. 왼쪽 복도에는 AI 진료실이 줄지어 있었다. 사람들은 차분하게 앉아 스마트 밴드와 홀로그램 화면을 바라보며 AI가 호출할 때까지 기다렸다. 대화는 없고 모든 것은 데이터와 정확성으로만 움직인다. 반대편 복도에는 인간 의사 진료실이 있었다. 대기실에는 사람들이 웃고 작은 농담을 주고받으며 때로는 긴장된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숨을 고르는 소리까지 들렸다. 선택지가 있다는 것은 책임도 있다는 뜻. 나는 안내판 앞에서 멈춰 섰다. AI 진료 빠르고 정확하지만 감정과 위로는 없음. 인간 진료 느리지만 마음을 들어주고 공감해줌. 스마트 밴드가 진동하며 말했다. 김도연님 선택해주세요. 대기시간 AI 3분 인간 27분. 나는 잠시 고민했다. AI에게 맡기면 시간은 아끼지만 마음의 무게는 혼자 견뎌야 한다. 인간 의사를 선택하면 오래 기다리지만 위로와 공감, 그리고 작은 안심을 얻는다. 내가 선택한 길. 나는 천천히 인간 진료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대기 시간 동안 주변 사람들을 관찰했다. 그들의 작은 표정, 손짓, 눈빛. AI가 읽을 수 없는 감정과 긴장이 공간 속에 녹아 있었다. 스마트 밴드가 다시 진동했다. 대기 시작. 마음 안정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시겠습니까? 나는 작게 웃으며 말했다. 그냥 기다릴게요. 그리고 깨달았다. AI가 생존을 계산할 수는 있지만 인간은 삶을 버텨낼 힘을 준다. 미래 의료의 진짜 의미. 이제 나는 알았다. AI 진료와 인간 진료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보완 관계라는 것을. 기계가 계산한 생존 확률 위에서 인간이 만드는 안도와 공감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치료라는 사실을. 6장. 병원이란 단어의 의미가 변하는 순간. 나는 인간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AI가 이미 나의 몸 상태를 계산해 놓았지만 의사는 나를 바라보며 차트보다 내 얼굴과 눈빛을 먼저 살폈다. 요즘 어떻게 지내셨나요? 그 질문은 단순한 안부가 아니었다. AI가 줄 수 없는 마음을 보는 눈이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솔직하게 말했다. 몸보다 마음이 더 불안합니다. AI가 모든 걸 계산해도 마음은 혼자 남아 있어요. 의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AI는 수치를 완벽히 분석하지만 마음을 살피는 일은 인간만 할 수 있습니다. 병원 생명을 넘어서 마음을 다루는 공간. 나는 깨달았다. AI가 완벽한 진단과 치료 계획을 제시해도 진짜 치료는 누군가가 들어주고 함께 견뎌주는 경험 속에서 이루어진다. 대기실에서 보았던 노인, 젊은 부부, 아이와 함께 온 가족. 모두 AI가 제공하는 정확한 데이터보다 서로의 존재와 기다림 속에서 위안을 얻고 있었다. 병원이란 단어의 본래 의미가 달라졌다. 병을 고치는 곳에서 흔들린 마음을 다시 세우는 곳으로. 미래 병원의 진짜 가치. 진료가 끝나고 나는 문을 나서며 속삭였다. AI는 내 몸을 살리고 사람은 내 마음을 살아있게 한다. 그제야 나는 알았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만이 줄 수 있는 위로와 공감이 생명을 완전히 살아있게 만드는 마지막 열쇠라는 것을. 병원이라는 공간, AI와 인간이 공존하는 시대, 그 속에서 나는 몸과 마음 둘 다 건강해지는 법을 배웠다.